토론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제가 지금 모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정체성은 언어로부터 시작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관리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그게 그렇단 쉽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죄송한데 그 모국어로 해보셨나요? 모국어로는 안 했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인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아기를 놓고 그 정책을 미국 동아시아에 우리도 합중국을 만들고 미국을 본을 딸 거는 따야 돼. 다른 거는 다 따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국적을 못 갖는 거는 이건 완전 미개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참 결점이에요. 아이를 발언을 좀 고아원을 마무리 좀 입양을 부탁드립니다. 하든지 네. 대통령이 애들을 많이 입양해야 되는 겁니다. 정자 난자 수정해가지고 애 낳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젊은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첫 번째로 국제다문화협회 이보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다문화협회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이분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더 나은 일자리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다. 다문화 일자리 부족하는 것에 대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상 2024년 9월 기준 약 268만 9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체류 외국인 51% 이상인 체류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 17.2%는 영주권 취득을, 11.3%는 한국 구조 취득을 희망해 한국에서의 정기 체류 또는 정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7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인재는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직업 시장이 원활히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문화 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용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도전인 동시에 대전환이 기회입니다. 다문화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 인재의 역량을 깨우다. 다문화 인재들의 고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약 270만 명이 다문화 구성원 중에는 본국에서 뛰어난 학문적, 실물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취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면접 기수 훈련 및 문의 면접 제공이 꼭 필요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직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 서류 작업 교육입니다.
취업비자, 교육계약서, 근로조건 이해 등 필수 행정 서류 작성법 교육, 그리고 이를 다문화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게 모국어로 설명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 모국어를 활용한 기초 및 실문 한국어 교육, 특히 직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및 표현 중심의 실무적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말을 얘기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얀마가 번역기 돌리던 사전에서 찾았던 내용이 안 나옵니다. 미얀마가 135개의 8개 주가 있는데 소수민족에 따라서 미얀마어가 다르고 한국어를 배울 때도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드라마로 번역하고 녹음해서 다시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반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다문화 센터,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고 모국어로 인해서 통역이나 번역자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강화, 기본 컴퓨터 사용법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데이터 처리 등 업무에 필요한 IT 기술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 융합 프로그램, 한국 요리나 전통 문화 체험 등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문화 구성원들이 고유 문화와 한국 문화를 공유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라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분리수거는 한국 문화죠. 분리수거에 대해 모르고 뭐 전철이라든지 버스에 탈 때도 뭐 노야 작서 있고 그리고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 왼쪽에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다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 요즘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뭐 요즘 따라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을 넘어 외국인 인재와 함께하는 공정한 미래입니다. 외국인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뛰어난 외국인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 문화적 차별과 언어 장벽, 그리고 적절한 정보와 기회의 부족 때문입니다. 차별로 인해 외국인 인재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첫 번째로 채용 과정의 편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불리하게 편경되거나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문화적 소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소통이나 협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식 부족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정관념과 편견이 여전히 정제해 인재를 능력보다는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 방안으로는 공정 채용 정책 강화입니다. 국적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자격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 확대나 공정성 평가 강화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적인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문화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구지 플랫폼과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인 인재 활용 정책 홍보입니다.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성공 사례를 적극 알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는 한국의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문화 인재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제안으로 한국에는 2024년 9월 기준 약 268만 9천 명, 정확히는 268만 9,317명이 다문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별,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 채용과 포용적 직장 문화는 이루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 채용 제도를 강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직문 교육 등 취업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어와 컴퓨터 활용 교육 그리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다국어로 제공되는 구지 플랫폼과 상담 서비스 강화하고 외국인 인재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두 분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네. 토론자 이분화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그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도도 그걸 검토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언어학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10년 동안 배우지만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요새 학원에 가면 다 영어 원어민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대안으로 하려면 진짜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민재 중에서 그분에서 한국 문화도 이해되면서 그걸 그 나라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캐리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모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국가의 정체성은 언어로부터 시작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다문화인들이 더 겪지 말아야 하는 마음으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그렇단 쉽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외국 분들이 저희도 이제 저희 과 자체가 네. 외국 주민팀장 이용범인데 저희 과 자체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늘 한국어예요. 네. 늘 한국어고 한국어 강좌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근데 단계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외국인 사망자 같은 경우도 한 3,000명이 되건 저희가 되는데 연애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또 한국어예요. 왜? 시간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말만 소통만 돼도 안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도 저희도 센터들 많이 하거든요. 내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혹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한데 그 모국어로 해보셨나요? 모국어로는 안 했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저기 대한신보라고 거기 인터넷 신문사 기자예요. 장영선이고요. 제가 그 구미시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 사단법인 그 후원자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장준호 스님이 불교 재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오뚜기 쉼터라고 여성들, 이혼 여성들, 사별 여성들 그 된 분들을 거기서 모시고 아기들하고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오뚜기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많이 이용을 또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 외국인 쉼터라고 외국인들이 오갈 데 없으면은 거기 와서 쉬었다가 일자리 찾아서 가고 또 노임도 못 받으면은 도와주고 이래요.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미시에는 아주 그냥 20년 전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오뚜기 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잖아요.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다문화 모자 가정처럼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고 거주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이제 불교 재단에서 이제 오뚜기 쉼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도지사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도비를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다문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다문화 분들이 일자리 자격증을 일단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국적 있으면 내일 배움 카드, 영주권, 300만 원 학원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는 이제 또 언어 많이 또 저기 정보가 있으니까 언어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저걸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 안 치고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고 쉽게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런 쪽으로 하면은 그리고 자격증 뭐 미용사 뭐 네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또 직업 복지관도 있고 한남동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직업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하고 하여튼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어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에도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둘이 조를 짜가지고 그 뭐 인사동 쪽에 가보면은 북촌 해설사, 외국어 해설사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외국인 우리 그 노동자들이나 우리 그 교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외국어 문화 해설사, 외국어 그 이제 교통 해설사 이런 것을 배양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어려운 거는 또 같이 그 연구를 해서 좋고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도 지금 인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아기를 놓고 하면은 이거 우리 아기로 키워야지. 아직까지 이게 정책상 뭐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정책을 미국 동아시아에 우리도 합중국을 만들고 미국을 본을 딸 거는 따야 돼. 다른 거는 다 따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국적을 못 갖는 거는 이건 완전 미개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탄원서도 하고 성명서도 해가지고 이거 보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좀 1억 이상 인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거 여담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참 결점이에요. 우리가 저기 시간 관계상 여하튼간에 아이를 발언을 좀 고아원을 마무리 좀 입양을 부탁드립니다. 하든지 네네.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애들을 많이 입양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로 그 우리가 지금 최첨단을 이용해 가지고 정자 난자 수정해 가지고 애 낳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젊은 대통령은 마무리해 주세요. 아이 네.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네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문화 인재 영입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